안녕하세요, 렛마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1999년 콜로라도주 콜럼바인 고등학교 총기 난사 사건을 말해보려 합니다. 1999년 4월 20일 미국 콜로라도주 콜럼바인 고등학교에서 총격과 폭탄 테러 미수 사건으로 학생 12명과 교사 1명이 죽고 24명의 부상자가 발생한 사건을 총기 난사범 중 한 명인 딜런 클레볼드의 어머님이 우리 아들이 도대체 왜 그랬을까? 라는 생각을 하고 심리학을 공부하며 나는 가해자의 엄마입니다. 라는 책을 씁니다. 이 책에 나오는 딜런과 딜런의 어머니인 수 클레볼드, 딜런의 친구이자 같이 총기 난사를 하고 딜런과 함께 자살한 에릭 해리스의 관계를 토대로 이 총기 난사 사건의 발생 원인과 이에 대한 제 생각을 말해보려 합니다. 사람마다 유전적으로 받게 되는 기질, 즉 성질은 다릅니다. 그리고 이 기질이라는 것은 어떤 기질이 명확하다, 좋다, 나쁘다 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공부를 해야 되는 상황에서는 차분하고 조심스러운 기질이 활발하고 움직이는 것을 좋아하는 기질보다는 좋다고 판단될 것이고, 운동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는 후자의 기질이 더 좋다고 판단될 것이니까요. 그러나 다수의 사람들은 이러한 기질의 상대성을 잊을 때가 많습니다. 딜런의 어머니인 수 클리볼드 같은 경우 폭력을 싫어하고 장애인 관련 교육을 하며 학구적 기질을 갖고 있는 어머니였습니다. 또한 완벽주의자 기질 또한 갖고 있었습니다. 아들인 딜런 클리볼드 같은 경우는 완벽주의 성향을 띠며 내향적이고 스스로 자신의 일들을 처리하려는 독립적 성향이 강했습니다. 이러한 두 성향의 기질은 서로에게 좋은 애착관계 형성이 되었습니다. 딜런이 고등학교에 가서 학교폭력을 당하기 전까지는요. 딜런이 학교에서 고학년이 되었을 때 1학년들과 트러블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1학년들은 딜런을 무시했지만 이러한 것들에 대하여 딜런의 부모님은 무시하라는 반응이었고, 딜런은 부모님들의 말씀을 잘 따릅니다. 이러한 사건들에서 딜런은 부모님과 생긴 안정적 애착관계가 슬슬 깨지기 시작한 것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 부모님의 애착으로부터 받은 정서를 사회화한 정서 모델이 현실과의 괴리감이 생기며 말입니다. 폭력이 있는 학교 생활에서 부모님은 실질적인 해결보다는 뜬구름 잡는 말을 한다는 생각이 들었을 테니 말이죠. 이러한 딜런의 정서가 부모님과 유대감을 낮추고 점차 친구들과의 강한 유대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친구들과 놀다가 심각하게 생각하면 일탈이고 가볍게 생각하면 청소년기에 일으킬 수 있는 일에 대해 학교로부터 정학 5일이라는 처벌을 받습니다. 무슨 일이었냐면 잭과 같이 콜럼바인 고등학교 컴퓨터 시스템을 관리하는 일을 맡아 시스템을 계속 파고들던 중 사물함 자물쇠 비밀번호 목록을 발견하고 이걸 이용하여 장난을 친 일이었습니다. 콜럼바인 고등학교가 보수적인 학교라 이러한 것에 대하여 처벌을 한 것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온실 같은 가정에서 부모님의 애착을 받으며 자란 딜런에게는 이러한 것들이 트러블 메이커 같은 새로운 정체성을 낙인시키는 효과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낙인들이 딜런의 일탈을 확장시켰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딜런이 낙인이 찍히기도 하며 정서가 혼란스러울 때 수 클리볼드는 학교의 처분이 너무하다고 생각은 하였지만 한편으로는 학교가 정한 일탈의 기준에 대하여 수긍한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딜런에 대한 걱정은 심해집니다. 이러한 사랑과 관심은 오히려 딜런이 처해 있는 상황과 잘 맞지 않았고, 딜런은 클리볼드의 생각에 어긋나는 경우가 많다가 어머니 날 클리볼드는 두고 후회할 행동을 딜런한테 하게 됩니다. 수 클리볼드가 딜런의 태도를 문제 삼아 말했는데 딜런이 수 클리볼드에게 대꾸하는 게 아니라 무언가 자기만 아는 우스개에 대꾸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고, 이것이 자신을 존중하지 않는 태도로 느꼈다고 클리볼드는 책에서 말합니다. 그리고 화가 치밀어 딜런에게 달려들어 냉장고로 밀치고 손으로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잔소리를 했다고 합니다. 세상은 너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고 다른 식구들도 생각해야 할 나이가 되었다고 말입니다. 이때 딜런은 밀지 말아요 엄마, 화가 나기 시작하는데 참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라고 했다고 합니다. 이것에 관하여 클리볼드는 원래 이런 교육 방식으로 딜런을 대한 적이 없었고 이게 처음이자 마지막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수 클리볼드를 본 딜런은 폭력은 잘못되었다고 말하는 어머님의 말과 교육의 행동 방식이 일관되지 못하다고 느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영향으로 부모님의 애착에서 멀어지고 학교 친구들을
더 의지하게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딜런은 부모님과의 애착에서 생긴 자신의 정서를 친구들이 생겼다고 해서 바로 버린 건 아니었습니다. 에릭이라는 폭력적인 친구의 행동을 보며 이질감을 느끼고 에릭한테 전화가 오면 부모님에게 부탁을 하여 집에 자신이 없다고 말해달라고 한 것을 보면 알 수 있죠. 그러나 이러한 노력들은 부모님의 기질을 바탕으로 한 애착과 현실의 괴리성, 학교에서의 정학 처분 등을 통해 부질없어지고 에릭과의 애착 관계가 오히려 더욱 돈독해져 갑니다. 그러나 딜런은 수 클리볼드와 톰 아래에서 따뜻한 사랑의 애착을 받으며 자라온 학생이었습니다. 현실에서도 이러한 사랑을 갈망하였죠. 이러한 사랑을 폭력이 아닌 제대로 된 방향으로 풀어줄 친구 관계가 부족하였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친구들이 있었으나 이 친구들에게는 딜런의 현실의 아픔을 해결해줄 답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 클리볼드는 책에서 딜런이 남긴 글들을 보며 나는 여러 해 동안 세상에서 딜런을 왕따로 보는 것에 저항해왔다. 딜런에게 가까운 친구가 있었고 남녀 구분 없이 다른 아이들과도 잘 어울려 놀았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딜런의 일기가 내가 생각하는 딜런의 삶과 딜런 자신이 바라보는 것 사이에 엄청난 간극이 있음을 보여주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자신의 현실에 맞는 사랑을 갈망하는 딜런이 에릭에 대한 이질감을 버리는 순간 어느 정도 자신이 생각하는 현실에 맞는 애착을 찾았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딜런은 내향적이고 완벽주의를 꿈꾸며 서포터 같은 기질을 갖고 있는 학생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랑을 받으며 온실 속의 화초처럼 자란 학생. 이런 학생이 1학년들한테 좋지 않은 대우를 받고 학교에서는 부당한 처우를 받았습니다. 이러한 것들에 대하여 집안에서 배운 폭력은 나쁘니 참으라는 방식은 종교인이 아닌 이상 대처하기 어려웠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럴 때 카리스마 있고 강해 보이는 기질을 갖고 있는 에릭이 딜런에게 접근을 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너무 이질적이라 피하긴 하였으나 가면 갈수록 에릭의 말들이 하나하나 설득이 되기도 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때는 딜런이 우울증으로 인하여 제대로 된 판단을 하기 힘들고 세상에 대한 분노라는 감정 또한 생기기 시작했을 때니 에릭의 기질에 대한 수용이 더 잘 됐을 겁니다. 처음에는 에릭이 딜런의 고민들을 들어주며 화끈하게 말도 안 되는 해결책을 말하고 대신 욕을 해주었을 겁니다. 에릭과 딜런이 찍은 비디오 테이프를 보면서 든 생각이 있습니다. 둘이 찍은 비디오에서 에릭은 딜런에게 분노를 느껴보라고 막 주문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게 나쁘다고 배웠지만 부모님과의 유대관계가 많이 떨어진 딜런은 에릭의 말들에 이끌리며 구체적으로 자신의 분노들을 생각하고 행동들까지 계획합니다. 에릭은 그냥 짜증나, 정말 세상을 어떻게 하고 싶어, 이렇게 말하는 거를 딜런은 이러한 것들에 대해 세부적으로 목표를 잡고 계획을 머릿속으로 떠올린 것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러한 계획을 에릭이 들으면 괜찮은데? 하면서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행동력을 보여주고 말입니다. 이렇게 이 둘의 상호작용은 콜럼바인 총기 난사 사건으로 벌어지게 됩니다. 정말 끔찍한 일이었죠. 미국의 심리학자 카이 에릭슨은 일탈은 그 행동의 형태에 내재해 있는 속성이 아니라 그것을 직접적, 간접적으로 목격한 청중에 의해 그 형태가 부여된 속성이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므로 일탈은 행동에 대한 사회 청중의 반응, 그 반응에 대한 연속적인 결과로 정의되며 이 행동 자체가 도덕적 내용에 따라 정의되는 것은 아닌 것이죠. 사회와 수 클리볼드는 딜런에게 어느 정도의 낙인을 주었고 딜런은 혼란스러워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럴 때 아직 나쁘게 보면 폭력적, 좋게 보면 카리스마 있는 에릭 해리스라는 친구가 다가오게 되고 딜런은 이 친구와 상호작용을 일으키며 총기 난사 사건을 일으키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총기 난사 사건의 원인은 미국이 총기 허용 국가여서라고 말합니다. 물론 이런 이유도 있죠. 그러나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교육이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수 클리볼드와 학교에서 폭력, 공격성에 대한 것을 구체적으로 알려주었다면 이렇게 극단적으로 상황이 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폭력, 공격성 이렇게 들으면 우리들은 부정적으로만 봅니다. 근데 과연 그럴까요? 예를 들어 독립운동을 말해봅시다. 대한민국 입장에선 나라를 위한 애국이지만 일제 입장에선 폭력이며 테러입니다. IS 극단주의자들, 우리들한텐 공격성 폭력이지만 그들한텐 신념입니다. 이건 좀 큰 개념이고
약간 작아지는 개념으로 가봅시다. 경찰의 공권력, 이것은 어떠할까요? 테러리스트가 서울 도심에 폭탄을 숨겼고 곧 터지는데 위치를 말하지 않는다 가정해봅시다. 이 테러리스트에게 가하는 폭력은 부정적인 것입니까? 긍정적인 것입니까? 포브스의 사회계약설에 의하여 국민들은 국가의 폭력을 반납하고 국가의 공권력은 폭력을 사용할 수 있기에 공권력이 사용하는 폭력이기에 긍정적이라고 말할 것인가요? 그렇다면 미국 초기의 공권력은 돈이 많은 지역들과 백인이 많이 사는 지역들만을 제대로 치안 유지해 주었고 흑인이 많거나 돈이 없는 지역에서는 공권력이 치안을 제대로 역할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마피아들이 활성화되었고 마피아들이 국가로부터 소외된 자들을 지켜주었죠. 이때의 폭력은 공권력이 아니기에 부정적인 것이라고 딱 말할 수 있는 것인가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폭력이라는 개념부터가 객관적이지 못합니다. 그렇기에 수 콜리볼드가 딜런에게 말한 폭력은 옳지 않은 것이니 참으라고 단순히 말하는 것은 그닥 좋은 방법이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들의 교육도 이와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폭력은 단순 나쁘다 가르치고 교실 또는 학교 밖에서 발생할 수도 있고 이미 발생하는 폭력을 외면하기도 합니다. 폭력은 나쁘다, 참으면 사라진다, 참고 공부하는 사람이 이기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요. 폭력과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또는 어른이 생각해서 이해가지 않는 무언가 때문에 힘들어하는 아이들, 학생들에게 이게 과연 올바른 것일까요? 어른들이 결론까지 가게 된 과정들은 생략하고 결과만을 말해주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것으로 아이들, 청소년들이 판단 기준을 정하고요. 이 채널에서는 범죄, 테러의 발생 원인들을 복지와 관련해서 말하고 범죄와 테러가 일어나는 흐름들을 말하며 폭력에 대한 것을 음주의 문화로 놓고 눈 가리고 아웅식이 아닌 현명하게 마주하는 법을 조금이나마 말해보려 합니다. 그리고 이런 것에서는 저 또한 틀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틀리지는 않는 수학이라는 과목으로 조금이나마 학생들한테 도움을 주는 채널이 되려 합니다. 더 자세한 것들은 앞으로 또 말해보겠습니다.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괜찮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